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학생 때 조각상으로 인해 소름 돋는 일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아직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아버지는 새로운 거래를 성공하신 후 원래 사업상 친분이 있던 상대에게서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기에도 귀해 보이는 은은한 광택이 나는 나무 조각상이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조각상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무미건조하고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조각상을 선물로 받으신 날 그것을 거실 한쪽 장식장에 놓아두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주문 제작한 거래. 저 먼 외국에서 들여온 거라지. 척 보기에도 진품 마호가니인데다가 주문 제작이라 비싼 물건 같으니 조심히 다뤄야 한다. 이렇게 선물을 받으신 후에는 미술품에도 관심을 가지셨는지 이것저것 알아보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모두 조각상을 한 번씩 만지거나 들여다봤습니다. 다만 저는 왠지 모르게 조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귀해 보이는 조각상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묘하게 숨이 막히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조각상 근처에만 있으면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당시엔 제가 아는 것이 없기도 했고 모양새가 기묘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 애써 넘겼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조각상이 집에 들어온 지 2~3달쯤 지날 때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낮에도 집안이 차가워서 가족 모두 두껍게 옷을 두르고 지내야 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온기가 금방 식었고 심지어는 아무리 창문을 닫아도 외풍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때까지는 이상기온인가 하기도 했고 당시 기온차가 심해서 체감상 그렇게 느끼는 건가 하며 가족들은 보양식을 먹는 것으로 끝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했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밤새고 다음날 점심쯤의 느낌이 계속되었고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감기 한번 걸린 적 없으시다는 어머니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거의 매일 식사를 거르셨고 아버지는 사업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우리 집 거실에 혼자 있었는데 거실은 한겨울처럼 춥고 손과 발이 서서히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식장에 있던 조각상이 혼자서 천천히 움직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은 생기가 없는 구멍이었는데도 묘하게 저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본 저는 조각상의 눈과 입에서 검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어머니는 우리가 다니던 절의 주지스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 주지스님은 가족들이 아프다는 이야기에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방도가 없어서 주지스님께 상담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지스님은 가족들의 쇠약한 상태를 유심히 살피시더니 아버지께 집안에 혹시 새로 들인 물건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내 조각상을 떠올리고 스님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스님은 조각상의 사진을 한번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시며 잠시 나가셔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신 후 저희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며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건 마라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네요.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사업 상대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리자 스님은 조각상을 절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을 즉시 없애야 하니 절로 가져오세요.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장갑 같은 것을 끼고 만지셔야 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군요. 그날 오후 저희는 조각상을 가지고 절로 갔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 군데에 큰 장작불을 준비하시고 조각상을 장작불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장작에 휘발유를 부었는데도 불꽃이 닿자 얼마 안 가 꺼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많은 장작을 던지고 불을 피우라 저희에게 말씀하시곤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스님의 도경이 이어지자 조각상은 마침내 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불길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던 조각상의 표면이 갈라지더니 안쪽에서 흰 가루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뼈조각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놀라 숨을 멈추었으나 스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도 한참 동안 불경을 외우며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조각상이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진 이후 스님은 독경을 멈추시며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유골입니다. 누군가가 이 조각상을 만들면서 그 유골을 안에 담은 것이 분명합니다. 스님은 조각상 속 유골이 유독 한이 서려있는 영혼으로 만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유골을 정성스럽게 수습해 작은 항아리에 담고 극락왕생을 비는 의식을 올렸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우리 가족은 뭔가 지느러던 공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선물을 준 사업 상대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날 밤 자다가 갑작스럽게 4도 동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방 안은 보일러가 들어간 흔적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유중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주 주말 저희와 함께 사찰로 가서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스님께 울었습니다. 그 사람도 조각상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선물해 주신 분이 맞다면 의도를 가지고 조각상을 선물했기에 결국에는 그 업보가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본인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불길한 물건은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님은 저희를 위로하며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동안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갈라지던 조각상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원혼이 담긴 저주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미술품을 살 때 그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값진 물건이라도 그 안에 깃든 무언가가 당신과 가족에게 닥칠 재앙을 예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